중국에 대해서 이제 좀 해야 할 말을 좀 못한 경향이 많은 것 같다는 거죠. 중국에 대해서는 좀 할 말을 좀 그래도 접어둬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여론이 이제 아마 정치권에 특히 여당을 위주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중국이라는 거대한 실체에서 옆에서 이제 공존을 하면서 생존을 위해서 싸워온 또 역사가 있잖아요. 한국 네티즌들이 막 싸운다고 하는 중국 사람들은 어디서 온 것이냐라고 했을 때 소분홍이라고 하는 중국의 굉장히 애국주의적인 그런 청년층, 그런 중국이 갑자기 굉장히 현대화되고 거대해지고 세력이 강해지고 이러면서 한국과 마찰을 빚게 되면서 쟤들 원래 우리보다 약간 좀 아니었는데 언제 이렇게 됐지? 그 대만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제 해결할 것인가, 정말 대만을 침공할 것인지 혹은 대만을 어떻게 굴복시킬 것인지, 러시아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을 해서 유라시아 대륙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최대한 감소시키려고 할 것인지. 안녕하세요. 뉴스원TV 이슬입니다. 여러분, 베이징 올림픽 잘 보고 계신가요? 아마 편파 판정 때문에 화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번 올림픽으로 인해서 반중 감정이 더욱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답을 들을 분을 모셨는데요. K를 생각하다를 쓴 임명묵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올림픽 혹시 보셨나요? 네, 밤에 인터넷에 워낙 난리가 나가지고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혹시 이번에 개막식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개막식 논란이라고 하면은 아마 한복 논란일 것 같은데, 정서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불쾌한 것과 중국의 국가 이데올로기적인 차원에서 어쩔 수 없던 부분 같은 건 좀 구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국가 자체가 어떠한 중화 문명이라는 정체성을 바탕으로 56개의 어떤 민족들 간의 번영을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내걸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조선족도 그 56개 민족 중에서 어느 정도 위상이 있는 또 중요 민족이고, 그런 문화를 이제 개막식 때 배치를 한 것이죠. 근데 이제 한국인들이 이걸 그냥 바라볼 때는 그동안 이제 한국과 중국의 어떤 역사적인 감정에 더해서 대중문화 혹은 한국 사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마찰이 있었으니까 저런 것 자체가 어떠한 불쾌한 행사 혹은 이벤트 연출로 느껴지게 되는 것, 그런 정도의 해프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편파 판정으로 인해 가지고 SNS에 이제 선수들 이제 철수해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 쌓여왔던 이 반중 정서가 폭발하는 거라고 막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걸 풀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까요? 솔직히 저는 이미 엄청나게 존재하고 또 드러난 갈등을 그냥 사이좋게 지내자로 풀어나가는 거는 사실은 그냥 갈등을 회피하고 덮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기본적으로는 한국이 정부 그리고 관 그리고 다양한 민간 차원에서 중국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해서 일단 먼저 그거부터 합의를 해야 되겠죠. 이제 왜냐면은 단순히 우리가 지금 중국하고 엄청난 지금 상호 의존 관계가 있는데 거기서 기분 나쁘다고 때려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그동안에 이제 좀 보였던 것처럼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저자세로만 일관을 하는 것은 사실은 그것도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중국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중국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손해를 감수하고 어디까지 할 말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사회적인 토론과 합의가 필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이게 최대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태를 끌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죠. 정치권이 지나치게 중국 친화적이라고 쓰셨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판단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중국 친화적이라고보다는 이제 중국에 대해서 좀 해야 할 말을 좀 못한 경향이 많은 것 같다는 거죠. 왜냐면은 한국 같은 경우는 지구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서방 세계 그리고 서구 세계의 어떤 일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분들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한미동맹으로 연결이 돼 있고, 그러니까 미국 중심의 세계 시스템의 어떤 중요한 이제 우리가 일원인 거죠. 이 시스템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혜택을 보기도 했고, 또 그 시스템을 작동시키는데 또 지분이 많은 국가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최근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또 유럽연합 혹은 나토 등의 기구가 중국의 그런 권위주의적인 행보, 그리고 대외적인 공격적인 행보, 그리고 점점 이제 대만, 남중국해, 위구르, 홍콩 등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좀 할 말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논의가 가고 있는 흐름이죠.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가 좀 이에 대해서 많이 조용한 편이었고,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좀 너무 이거는 좀 눈치를 본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말이었죠. 중국에 대해서는 좀 할 말을 좀 그래도 접어둬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여론이 이제
아마 정치권에 특히 여당을 위주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사실은 가깝게 위치를 해 있고 또 중국과의 무역 투자 의존 관계에도 상당한 편이지만은 최근에 일본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 대해서는 조금 할 말을 하고 뭐 이번에 외교적으로도 보이콧을 하는 뭐 그런 모습을 보였죠. 뭐 그렇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도 점점 이제는 그런 선택에 있어서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이제 하는 것이죠. 근데 유독 반중 감정이 젊은 세대들한테 조금 강한 게 있잖아요. 그 이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크게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첫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성세대로 갈수록 중국 문화의 영향력이 사실은 좀 높은 편이었다고 보거든요. 특히 이제 중년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홍콩 문화라든가 무협지 혹은 삼국지나 뭐 수호지 뭐 이런 중국 고전에 대한 그런 소프트 파워라는 것이 그 세대까지는 작동을 했었던 거죠. 근데 80년대생, 90년대생 그 더 밑에 세대로 갈수록 홍콩 문화의 영향력은 사실상 거의 없어졌고 중국 고전 문화에 대한 영향력도 상실을 했으니까 어떤 중국의 긍정적 소프트 파워가 작동을 이제 안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여기에 더해서 중국이란 국가의 첫인상이라는 것은 고도성장기에 굉장히 혼란한 아노미 상태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런 중국이 갑자기 굉장히 현대화되고 거대해지고 뭐 세력이 강해지고 이러면서 한국과 마찰을 빚게 되면서 쟤들 원래 우리보다 약간 좀 아니었는데 언제 이렇게 됐지? 그런 반감이 이제 드는 것이죠. 네네.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런 차이와 더불어서 온라인에서 직접적으로 한국과 중국의 네티즌들이 마주하게 된 것이 저는 또 굉장히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의 어떤 그런 문화를 통제하는 공산당 혹은 뭐 광전총국 같은 그런 정부기관 그리고 중국의 한류를 즐기는 네티즌들이 이런 한류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영향력을 끼치는 세력으로 부상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뭐 K-팝 뭐 혹은 웹소설 혹은 뭐 유튜브 다양한 그런 분야들에서 이제 마찰이 된 거죠.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게임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중국 유저들이 막 핵 프로그램을 쓰면은 쟤들이랑 게임 못 해먹겠다 막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고 뭐 아이돌 같은 경우도 뭐 중국 멤버가 이제 갑자기 그냥 중국 활동하겠다고 그냥 떠나버리면은 아니 중국 멤버 기껏 뽑아놨더니만은 이게 뭐냐 활동도 제대로 못하고 뭐 이런 식의 반감들이 일어나는 건데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중국 네티즌들은 또 자기들만의 또 서사 논리 어떤 그런 걸 만들어서 집단적으로 행동을 하니까 이제 그런 걸로 계속 부딪히니까 상호 간의 감정이 더 악화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문화적인 접촉면이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부상한 한류는 청년 세대 문화에서 주로 큰 편이고 기성 세대가 뭐 사실은 K-팝이나 뭐 게임 이런 거를 뭐 엄청나게 많이 하진 않으니까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 이제 인식 격차가 저는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반중 정서를 MZ세대에 국한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북한에서도 뭐 이런 말이 있다잖아요. 일본은 100년의 적이면 중국은 1000년의 적이라고. 한국의 역사 자체가 중국 문화 혹은 중국 문명에 굉장히 많은 것을 또 영향을 받고 빚진 역사기도 하지만은 또 중국이라는 엄청 거대한 실체에서 옆에서 이제 공존을 하면서 생존을 위해서 싸워온 또 역사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세대적으로 정말 중국에 엄청난 호감을 느끼는 세대는 사실은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 사람도 그렇게 크진 않다고 보고 근데 이제 농도 차이가 있는 거겠죠. 노년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반공주의나 이제 안보 측면에서 좀 한국전쟁 등의 냉전의 기억 등이 강하니까 노년층에서는 반중 정서가 강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청년층은 이제 앞서 말한 이유로 어떤 첫인상 그리고 문화전쟁 차원에서 이제 강하고 중년층이 조금 이제 옅은 것 같긴 하죠. 근데 이제 계속해서 중국이 한국과 이제 다양한 방면에서 마찰을 빚으면서 민족 정서가 다양한 특히 청년층과 노년층을 중심으로 터져 나온다고 할 때 저는 중년층도 사실은 영향을 안 받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국 내 반한 감정도 상당하다고 들었는데 이건 어디서 이제 기인하게 되었는지. 사실은 중국 내에서 반한 감정이 심하다는 거는 조금 뭐랄까요? 부적절한 서술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거대하다 보니까 중국에 이제 많은 인터넷 네티즌 집단들이 있을 거고 그 중에 이제 일부가 한국에 대해서 좀 반감을 갖게 된 경우가 있다고 보지 중국 전체적으로 반한 감정이 있다고 하기에는 아직은 그 정도는 확인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반중 감정에 비할 만한 어떤 그런 감정이 중국에 존재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좀 이제 회의적인 거죠. 한국 네티즌들이 막 싸운다고 하는 중국 사람들은 어디서 온 것이냐라고 했을 때 소분홍이라고 하는 중국의 굉장히 애국주의적인 그런 청년층 최근에 이제 청년 네티즌들 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두 가지가 이제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이제 하나는 이제 중국의 국력상 지금이 민족주의가 터져 나올 시점인 것이죠. 우리 중국이 그동안 이렇게 세계에서 뭐 제국주의, 뭐 미국, 뭐 영국 이런 나라들로부터 무시받고 살았는데
이제는 슬슬 우리도 할 말 해야 될 때가 되지 않냐라고 하면서 이런 스포츠를 통한 민족주의나 혹은 뭐 아이돌 혹은 뭐 그런 대중문화 스타들 혹은 뭐 공격적인 외교적 행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민족 감정을 보상받으려는 심리가 이제 첫 번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발전 단계상 겹치는 부분이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한국에서 어떤 그런 격렬한 그런 온라인 공간에서의 문화적 투쟁을 가지고 좀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불평등이 심화되고 SNS를 통해서 좀 비교의 문화가 확산되고 좀 불행감이 커지면은 그런 것들을 어떤 정체성에 천착을 하면서 대중적인 운동, 집단 행동으로 이제 그거를 대리만족하고 풀어나간다는 게 제 가설이거든요. 저는 이제 한류 자체가 그렇게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러한 조류가 있는 거죠. 중국도 경제 성장을 하면서 굉장히 큰 불평등이 형성이 됐고, 그 다음에 SNS나 이제 그런 데는 한국보다 더 발전한 면도 있죠. 그런 문화적인 어떤 혼란상, 또 비교, 그리고 또 어떤 그런 부정적 감정들이 중국의 뭐 90년대생, 중국의 00년대생들한테도 퍼져나갔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류 같은 대중문화에 굉장히 많이 천착을 했었고, 최근 작년에 이제 중국에서 그러한 문화적인 규제를 가한 것도 이제 그런 맥락이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토노에게 금메달을 뺏긴 이제 김동성 선수가 중국 애들은 절대 미안한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중화 사상의 바탕을 둔 이제 중국인들의 정서는 아직도 주변국들을 오랑캐라고 보고 있는 건가요?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은 게, 일단 첫째로는 만약에 진짜로 그런 정서가 정말 오랑캐 혹은 뭐 주변 민족을 좀 깔보는 정서가 정말 지배적이었다면은 뭐 미국 영화가 뭐 중국에서 박스오피스 막 1위를 하고 한국 드라마나 뭐 아이돌이 거기서도 막 엄청난 인기를 끄는 일은 가능하지 않았겠죠. 이제 그러니까 일단은 구분해야 될 게, 첫째로는 조국 공산당의 공식 이데올로기는 차등 같은 거를 두지는 않는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모두가 이제 민족은 평등하고 뭐 모든 국가는 뭐 다 평등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선전을 하죠. 근데 다소 실제적인 어떤 그런 외교 현장을 보면은 중국은 아무래도 어떠한 국가 간의 위계가 있다고 잠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느낌을 좀 받죠. 국제 질서에서 이 정도 발언권을 낼 수 있는 대국이 있고, 그거보다 조금 덜한 국가가 있고, 이제 아예 얘기를 못한 약소국이 있고, 뭐 이런 식이 있는 거고, 위계적인 어떤 질서를 인식하는 것은 뭐 그런 경향은 있는 것 같죠. 우리는 크고 강하니까,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렇게 오래됐으니까 우리는 그에 걸맞는 마땅한 대접을 받고 대우를 받아야 될 자격이 있어라고 이제 생각하는 그런 정서는 있는 것 같죠. 근데 이거를 또 국가 공식적인 어떤 그런 이데올로기로 선전을 하느냐 마느냐 또 다른 얘기고, 당연히 이제 남들한테 말할 때는 우리 모두 평등하고 우리 모두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이제 아끼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겠죠. 이제 그러니까 어떤 국가적인 공식 입장과 그리고 그들의 내면의 생각과 또 그 다음에 대중적인 생각,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의 생각과 대중적인 생각은 또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구분을 해서 이제 좀 봐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했듯이 그래서 한국이 어떤 그런 중국과의 복잡하고 지금 불편한 관계를 잘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좀 중국에 대해서 자세하고 상세히 좀 들여다보고, 이 거대한 국가가 훨씬 다양한 면모가 많은 복합체라는 것을 좀 더 한국 사람들도 공부를 해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이제 맥락에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렸던 거죠. 그러면은 올림픽 이후에 중국은 어디로 국력을 이제 나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신문 기사 국제면을 보면은 좀 그래도 잘 알 수 있는 것은, 일단은 전략 산업으로서 반도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일단 뭐 제일 화두죠. 그 다음에 그 대만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제 해결할 것인가, 정말 대만을 침공할 것인지 혹은 대만을 어떻게 굴복시킬 것인지 뭐 이런 문제가 있을 거고, 그리고 러시아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을 해서 유라시아 대륙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최대한 감소시키려고 할 것인지, 뭐 이런 이슈가 또 있겠고, 그리고 또 제가 또 네 번째로 주목하고 있는 거는, 최근 중국이 어쨌든 사회적 불평등,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좌절이나 그런 불만 등이 이제 굉장히 쌓이고 있으면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대중운동 그리고 대중문화에 기반한 집단 행동으로 번질 위험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작년에 소위 말하는 문화공정, 뭐 문화적 정풍운동이라고 막 했던 그런 어떤 흐름으로 간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올림픽 이후에도 주목해 볼 네 번째 요소로는 중국에서 한류를 벤치마킹해서 만든 대중문화를 어떤 식으로 또 이게 트러블을 일으키고 혹은 발전을 할 것이고, 혹은 당이 이걸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심혈을 좀 기울일 것 같아요.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임명묵 작가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